부산의 겨울밤은 유난히 거칠었다. 바람은 바다의 냄새를 실어와 좁은 골목마다를 스쳐 지나갔고 잔잔하던 빗방울은 어느새 폭우로 변해 항구의 철제 난간을 두드렸다. 남포동 부두 끝자락. 오래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여자가 고무장화를 신고 묵묵히 쓰레기 봉투를 옮기고 있었다. 이름은 서연, 32살의 싱글맘이었다. 낮에는 작은 세탁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항구 주변 청소 용역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찬물에 불어터진 상처가 가득했다. 작은 휴대폰 화면에 시각이 11시 48분을 가리켰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오늘 일과가 끝난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집에 혼자 남겨진 딸 다윤이 생각났다. 7살. 아직 어린 그 아이는 늘 엄마 언제 와라며 졸린 눈을 비비곤 했다. 서연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곧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다. 웃음 대신 한숨이 나왔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윤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때였다. 멀리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짙은 안개와 빗줄기 사이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돌진했다. 타이어가 미친 듯이 바닥을 긁는 소리. 순간 눈부신 불빛이 번쩍이며 쾅 하는 소리가 폭우 속을 갈랐다. 차는 교각 옆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집게를 떨어뜨렸다. 저게 뭐지? 심장이 요동쳤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 그녀는 비를 뚫고 달려갔다. 차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쪽에는 남자가 고개를 떨군 차에 움직이지 않았다. 앞유리가 금이 가 있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열리지 않았다. 제발. 차 안에서는 희미하게 경적이 울렸고 연료 냄새가 강하게 새어나왔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청소용 철봉을 집어들었다. 전력을 다해 창문을 내리쳤다. 2번, 3번. 마침내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다. 차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남자는 의식이 없었다. 피가 셔츠를 적시고 있었다. 서연은 팔을 뻗어 안전벨트를 풀었다.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다. 비와 땀이 섞인 그녀의 머리칼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온몸에 힘을 짜내 남자를 끌어냈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조금만 더. 비틀거리며 겨우 차에서 몇 미터 떨어진 순간 뒤에서 폭발음이 터졌다.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솟구쳤다. 열기가 등 뒤를 덮쳤고 서연은 남자의 몸을 감싸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귓가에서 쉬익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불길은 점점 사그라들었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맥을 짚었다.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살아있다. 살았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비에 젖은 속눈썹이 붙어버렸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불빛이 안개 속을 가르며 다가왔다. 그녀는 급히 몸을 일으켰다. 남자의 손을 잠시 쥔 뒤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이곳에 더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았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그녀를 부를지도 몰랐다. 그녀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부두 쪽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서연은 손끝에 상처를 바라봤다. 유리 파편에 베인 곳에서 피가 흘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한켠이 따뜻해졌다. 다윤이가 기다리겠지.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반지하 방에 도착했을 때 낡은 창문 틈으로 비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정이난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다윤은 낡은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다.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서연은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딸 옆에 앉았다. 손바닥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괜찮아. 곧 다 좋아질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창밖 어둠을 바라봤다. 붉은 구급차 불빛이 멀리 바다 위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전의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손끝의 상처와 젖은 옷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지독한 삶 속에서도 희미한 빛처럼 마음을 덮어주었다. 같은 시각. 폭우 속에서 구조된 남자는 구급차에 실려 있었다.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며 그는 겨우 눈을 떴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붉은 불빛 사이로 비에 젖은 한 여자의 모습이 스쳤다. 흐릿한 시선 속에서도 그는 그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다. 누구지? 그러나 곧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것은 환자 맥박 안정적입니다. 라는 구급대원의 목소리뿐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다음 날 새벽, 부산항에는 아직도 비 냄새가 짙게 남아 있었다. 신문 한 면 한 구석에 작은 사고 기사 하나가 실렸다. 폭우 속 차량 전복 사고. 운전자는 생명 건져. 기사는 짧았고 익명의 시민이 구조를 도왔다는 한 줄로 끝났다. 그 익명 속에 이름 없는 사람.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한 여자가 바다와 빛 속에서 한 생명을 구했고,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항구 근처 골목길에는 밤새 내린 비로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고여 있었다. 새벽 바람은 차가웠고 도시의 공기는 소금기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낡은 장화를 신고 빗자국을 밟으며 집을 나섰다. 눈꺼풀이 무겁고 손끝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평소처럼 세탁소로 향했다. 가게 유리문을 열자 세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오늘도 일찍 왔네. 서연 씨.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네. 어제 비가 심해서 빨래가 많이 밀렸을 것 같아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손목의 붕대를 감추듯 팔을 내렸다. 밤새 생긴 상처가 아직도 욱신거렸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세탁기를 돌리고 옷을 널고 다림질을 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회색빛이었고 그 아래로는 삶의 무게가 늘어져 있었다. 서연은 생각했다. 그 남자는 괜찮을까? 그녀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떠올렸다. 차 안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얼굴, 비 속에서도 희미하게 떨리던 그 눈썹, 그리고 차가운 손.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한편 도시 반대편의 한빛재단 병원, 고급 병실 안. 하얀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몸 전체가 낯설게 느껴졌다. 기계의 삑삑거림이 귀를 때렸다.
정신이 드십니까? 대표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비서 태영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여기가 어디죠? 지후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병원입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번쩍이는 불빛, 비,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신을 끌어내던 여자의 얼굴, 비에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눈동자. 그 이미지가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 여자는, 나를 구한 사람. 그 여자는 어디 있습니까? 태영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도 찾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모릅니다. 목격자 말로는 항구 근처에서 일하는 청소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지후는 잠시 말을 잃었다. 청소부, 입 안에서 그 단어가 천천히 굴러나왔다. 한쪽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한빛재단의 젊은 대표이자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는 인물. 그러나 지금 그를 살린 것은 그런 세계밖에 있는 이름 모를 한 사람. 지후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빛이 희미하게 눈을 찔렀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를 찾아야 해. 그 시각. 서연은 점심시간을 맞아 세탁소 뒤편에서 김밥 한 줄을 먹고 있었다. 비닐에 쌓인 김밥은 이미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다. 다윤이 반찬은 뭐 해줄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어제 밤의 일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줄 몰랐다. 사람을 구한다는 것. 그것은 영화 속 장면 같았다.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잠시 햇빛이 비쳤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후가 사고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대표님, 사고 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구해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셨나요? 지후는 미소를 지었다. 기억이 납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폭우 속에서도 망설이지 않았죠.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혹시 신원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꼭 찾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따스함이 있었다. 그날 이후 언론은 익명의 영웅을 찾는 기사로 들끓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 그 사이 서연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밤에는 항구를 쓸고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했다. 신문 한 면에 실린 익명의 구조자 기사를 봤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다. 이런 일도 있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다. 뉴스의 한 줄보다 눈앞의 빨래 더미가 더 현실적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일터로 향하던 중 길가 전봇대 아래서 잠시 멈춰섰다. 비가 그쳤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습기가 가득했다. 바다 쪽에서 싸한 냄새가 불어왔다. 그녀는 무심코 손목의 상처를 만졌다. 이미 딱지가 졌지만 그날의 열기와 폭발음이 귀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정말 살아있을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멀리 항구 쪽에서 배의 경적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대답처럼 들렸다. 며칠 후 지우는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몸은 아직 완전치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태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대표님, 정말 직접 찾으실 겁니까? 이미 경찰이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찾아야지. 하지만 그녀가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후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최소한 고맙다는 말은 해야지. 창가 너머로 부산항이 내려다 보였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얀 붕대, 창백한 피부, 그리고 그 뒤로 떠오르는 빗속의 얼굴. 그 얼굴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선명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결심에 가까웠다. 그는 그 눈을 잊을 수 없었다. 밤이 되자 서연은 딸 다윤을 재웠다. 다윤은 조그만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그녀는 창문 옆에 앉아 손에 작은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월세, 공과금, 학용품 목록이 빼곡했다. 모두 계산해도 남는 건 없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항구의 불빛이 깜박였다. 그 불빛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아. 서연아.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몰랐다. 그 순간. 같은 도시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똑같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괜찮아질 거야. 그날 이후 운명은 다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세상과 지후의 세상이 아무 연관도 없던 두 세계가 서서히 한 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직 서로의 이름조차 모른 채로. 초겨울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부산항의 파도는 여전히 차가웠고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분주했다. 하지만 지후의 마음속에는 그 밤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했다. 대표님, 항구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비서 태영이 서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지후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가 보였나 정확한 얼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발 직전 쓰레기 수레를 끌고 있던 여성이 차로 달려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우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영상 보여줘. 태영이 노트북을 켰다. 흑백 화면 속 빗속을 가르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비닐 우비를 걸치고 손에 철봉 같은 것을 든 모습.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문을 부수고 남자를 끌어냈다. 그리고 폭발. 화면이 번쩍이며 하얗게 타버렸다. 지후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반복해 보았다. 저 여자가 나를 구했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있었다. 태영은 조심스레 물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찾아야지. 이름이라도 알아야 해. 며칠 뒤 지후는 직접 항구를 찾았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남포동의 좁은 골목과 부두끝. 그가 쓰러졌던 자리에는 여전히 타버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끝으로 그 흔적을 더듬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여기였어. 근처 노점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할머니가 그를 힐끗 바라봤다. 꺼. 그날 불난데 말이오. 지후는 고개를 돌렸다. 예, 그날 그곳에 여자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밤마다 쓰레기 줍는 여자 하나 있지. 이름이 뭐였던가. 항상 조용히 일하고 가더라고. 지후의 눈빛이 반짝였다. 혹시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몰라. 다만 부두 건너편 언덕 아래 오래된 주택가에 사는 것 같아. 작은 애랑 같이. 지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아주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 시각. 서연은 세탁소에서 퇴근한 뒤 항구 주변 청소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찬 바람이 뺨을 스쳤다. 손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쓰레기를 분리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윤이 내일 학교 준비물 챙겨야지. 그녀에게 인생은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그날 밤 이후로 세상이 아주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지우는 다음 날부터 태영에게 지시를 내렸다. 항구 주변에 등록된 청소 용역 명단을 모두 확인해 특히 싱글맘 혹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게. 태영은 며칠 동안 자료를 모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두툼한 서류 한 묶음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지후가 고개를 들었다. 이름은 서연, 32살. 야간 청소 용역 직원으로 일하면서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합니다. 7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주소는 남항동 62번지. 오래된 단층 주택가입니다. 지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의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태영 씨,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진 않겠습니다. 그녀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보답이지. 그날 저녁 서연은 다윤과 함께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다윤은 숙제를 하며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엄마, 이거 봐. 나랑 엄마랑 바다 가는 그림이야. 정말 예쁘다. 우리 다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림 속에는 파란 바다와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림이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소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문득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한빛재단 인사팀에서는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채용.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프로그램이 지후의 직접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태영은 그 서류를 들고 말했다. 대표님, 서연 씨가 이 공고에 지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는 안 돼. 그녀가 스스로 선택해야 해. 그게 진짜 기회야. 며칠 뒤 세탁소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혹시 서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한빛재단 지역지원팀의 민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재단에서 지역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서연 씨의 이름이 추천 명단에 올라와 있어서요. 추천 명단이요.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지원한 적은 없는데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추천으로도 가능하답니다. 단순 행정 업무이고 근무 조건도 안정적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낯선 제안이었다. 그녀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올 리 없다고 생각했다. 왜? 저 같은 사람을요? 민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열심히 사는 분이니까요. 그 말에 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가슴속 어딘가가 울컥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내밀었다. 다음 주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명함을 바라보았다. 한빛재단 지역지원팀. 하얀 종이 위에 글자가 희미한 조명 아래 반짝였다. 이건 정말 기회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 그녀는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새벽녘 다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래, 해보자. 같은 시각 재단 건물에 불빛이 꺼진 사무실 안. 지훈은 홀로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태영이 들어와 말했다. 그녀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가 모르게. 하지만 그녀를 위해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날 밤처럼 귓가를 스쳤다. 이젠 그녀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차례야.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작은 송화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부두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아. 그녀는 몰랐다. 그 미소를 만든 사람이 멀리서 조용히 그녀의 하루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부산의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하늘은 맑았고 항구 쪽으로 떠오르는 햇살이 유리 건물 벽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한빛재단의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을까? 그녀는 속삭였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낡은 가방끈을 꼭 쥐었다. 낡은 셔츠, 깔끔히 다린 치마, 그리고 빛이 바랜 구두. 모든 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으니까 시작하자. 서연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다. 로비 안은 상상보다 넓었다. 대리석 바닥은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공기에는 커피 향과 향긋한 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한빛재단입니다. 혹시 서연 씨? 네. 인사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낯설었다. 언제 이런 건물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있었던가. 그녀의 세계는 늘 세탁소, 골목길, 그리고 바닷바람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른 세상에 서 있었다. 5층 인사팀, 문이 열리자 환한 미소에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서연 씨 맞죠? 저는 회계팀의 수진이에요.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첫날이라 많이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수진의 웃음은 따뜻했다. 서연은 그제야 조금 긴장이 풀렸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기본 업무만 배우시면 돼요.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와 새 볼펜, 작은 명찰이 놓여 있었다. 서연, 행정지원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묘한 감정이 일었다. 이게 나의 이름이구나.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루 종일 서류를 정리하고 문서를 전달하며 일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끝이 느린 대신 정성스러웠고 실수해도 다시 해냈다. 수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자주 미소 지었다. 서연 씨, 꼼꼼하시네요. 이런 분이 팀에 계시면 든든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수진이 물었다. 다윤이 몇 살이에요? 7살이요.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럼 귀엽겠네요. 엄마 닮아서 착하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저보다 훨씬 당차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서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을 느꼈다. 그 시각, 재단의 최고층 사무실. 지훈은 서류를 넘기다 문득 시계를 보았다. 태영이 들어왔다. 대표님, 오늘 새로 입사한 직원 명단입니다. 지훈은 서류를 받았다. 그 속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멈췄다. 그녀는 잘 적응하고 있나네. 인사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하답니다. 지훈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해. 그녀가 나와의 연관을 눈치채지 않게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바다가 멀리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이 마치 그날의 폭우를 닦아낸 듯 투명했다.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점점 업무에 익숙해졌다.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을 다루고 문서를 스캔하고 서류를 분류했다. 일이 단조로웠지만 그녀는 그 단조로움이 좋았다. 누군가의 잔소리도 위험도 없는 공간, 조용히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곳. 엄마, 오늘은 몇 시에 와 퇴근 전. 다윤의 전화를 받은 서연은 미소 지었다. 곧 갈게. 오늘은 일찍 끝나. 엄마 힘내, 나도 공부 열심히 할게. 작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녀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쉽게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휴게실에서 그녀는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저 사람, 듣자 하니 항구 청소부였대. 정말 어떻게 이런 곳에 들어왔지? 누가 뒤를 봐주는 거야, 인거 아냐? 서연은 손에 쥔 커피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 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익숙한 수치감이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젠 도망치지 말자.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날 오후 우연히 지훈은 회의실로 향하던 중 유리창 너머에서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랐다. 잠시 후 옆에 있던 태영이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가시죠.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로 들어갔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모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퇴근길. 서연은 회사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빛났다. 이제 조금은 나답게 살 수 있을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손끝에 닿는 바람이 따뜻했다. 멀리 고급 세단 한 대가 지나갔다. 잠시. 그 차 안에서 창문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스쳤다. 둘 다 서로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천천히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미처 정리되지 않은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펜을 굴리며 중얼거렸다. 서연 씨.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는 알았다. 그녀가 단지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시각 서연은 다윤을 재운 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손에 명찰을 쥐고 있었다. 서연, 한빛재단. 그 이름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의 로비에서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남자와 마주쳤다. 검은 정장, 단정한 넥타이, 낮은 목소리. 먼저 타시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스쳤다.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훈은 그 눈빛을 단번에 알아봤다. 비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왔던 그 눈.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조용히 인사했다. 수고하세요. 네.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운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서연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낯선 남자의 눈빛이 머릿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서류를 정리하며 자꾸만 생각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 사람 누구였을까?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야. 내 일이나 잘하자. 그날 오후 회의가 열렸다. 한빛재단의 연간 후원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지우는 회의실 맨 앞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팀원 중 한 사람으로 회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남자. 바로 그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서류를 건넸다. 자료입니다. 지우는 짧게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확실히 서로를 인식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수진이 다가왔다. 서연 씨, 회장님 눈에 띈 것 같아요. 네 회의 내내 계속 보시던데. 서연은 웃어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켠이 흔들렸다. 그럴 리가. 우연이겠지. 그녀는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다. 복사기 앞에서, 문서 더미 속에서. 그저 평범한 직원으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저 사람? 회장님이 직접 채용했다던데. 그래서 그런가 봐. 일도 그리 잘하진 않던데. 속삭임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서연은 모르는 척했지만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다. 그날 저녁, 지우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조용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태영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대표님, 퇴근 안 하십니까? 조금 더 있다 갈게.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이 서연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생각했다. 그녀가 문서를 정리할 때의 송긋, 회의 중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던 모습. 그의 마음은 점점 그날의 폭우처럼 거세졌다. 태영 씨, 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까? 태영은 잠시 침묵했다. 아마 감사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겠지. 며칠 후 서연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다. 속삭임, 시선, 그리고 애써 감춘 미소들. 그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수진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 그게. 어제 회장님이 직접 행정팀 이름을 언급하셨대요.
우리 팀을요, 응. 덕분에 전체 회식비 지원해 주신다고. 서연은 당황했다. 설마 나 때문은 아니겠지.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봐. 내가 뭘 했어. 관계가 있잖아. 세상 참 공평하지 않아. 그녀는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소문은 이미 그녀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업무 보고 중 태영에게 물었다. 그녀는 잘 지내나 그게 약간의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 대표님께서 행정팀을 지원하신 게 원인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와 연결 짓고 있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줄 알았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영 씨. 네. 그녀를 불러주세요. 오늘 퇴근 후에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서연은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회장님께서 잠시 보자고 하십니다. 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정리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지후가 창가에 서 있었다. 노을이 그의 뒷모습을 감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부르셨습니까?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앉으세요.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서연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다만 요즘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서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회장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군요. 지훈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당신이 없었다면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다. 저는 누군가의 동정으로 이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짧은 침묵, 밖에서는 빗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믿는 건 당신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회의실을 나서려던 순간 그녀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회장님, 그가 돌아섰다. 네, 그날 폭우 속에서 당신을 구한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찾으셨나요, 아직은요? 그분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밤이 깊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로 위에 빗방울이 불빛에 부서졌다.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말이.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편 지후 역시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비에 젖은 돛이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따라 그려보았다. 서연. 그 이름을 조용히 입술로 되뇌었다. 그의 마음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출근길에 다시 그와 마주쳤다. 이번엔 엘리베이터 안이 아니라 로비의 유리문 앞에서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우산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 있으세요? 없어요. 같이 가시죠.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 우산 아래에서 걸었다. 거리는 가까웠지만 서로의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비는 멈췄지만 도시의 공기에는 아직 습기가 남아 있었다. 한 빛재단의 정문 앞. 서연과 지우는 한 우산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다. 빗방울이 우산 끝에서 떨어지며 아스팔트 위로 흩어졌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별 말씀을요? 언제든. 이 지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비 냄새와 함께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가슴 한켠이 떨렸다. 그의 눈빛 속에 자신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웃었다.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지후는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이 지나도 서연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우산이 남아 있었다. 비, 냄새, 따뜻한 온기, 그리고 그 짧은 침묵. 그녀는 괜히 업무 중에도 그를 떠올렸다. 자신이 왜 그런지 몰랐다. 회장님일 뿐이잖아. 하지만 심장은 자꾸 다른 대답을 내놨다. 그날 오후 서류를 정리하던 서연은 우연히 팀장의 호출을 받았다. 서연 씨, 이 문서 좀 대표님 서류함에 넣어주세요. 네. 그녀는 대표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조용한 공간,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다. 그곳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었다. 넓은 창, 고급 가구, 향이 은은하게 퍼진 공기. 서류를 내려놓으려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사진으로 향했다. 검은 액자 속 비에 젖은 차와 그 옆에 쓰러진 남자 한 명, 그리고 신문기사 일부가 같이 꽂혀 있었다. 폭우 속 차량, 전복 사고,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구조. 순간 서연의 손끝이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비, 불빛, 폭발, 그리고 남자.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남자. 바로 그였다. 회장님, 서류를...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녀는 놀라 돌아섰다. 지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놀라움이 스쳤다. 그리고 곧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이건 뭐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날 제가 구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나를 동정으로 보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서 일자리도 그렇게 주신 건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설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그게 내 방식의 감사였어요. 감사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제 인생은 당신의 선물인가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신의 결정 때문인가요? 지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후회와 진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서연 씨, 그건 그날. 당신을 구한 건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누군가의 선의로 여기 서 있다는 게 참 잔인하네요. 그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당신은 저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을 다시 내게 돌려주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고마움이 아니라 미안함이에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미안합니다.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중에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내가 원한 건 당신이 스스로 다시 빛을 찾는 거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 속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저는 오늘 퇴근하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 문을 나섰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방 안에는 그녀의 천이 남아있는 듯했다.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세게 불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코트를 여몄다. 눈물이 바람에 섞여 흘러내렸다. 왜 지금 알게 된 걸까?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이 마치 조롱하듯 흔들렸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잔잔한 물결 위로 달빛이 흩어졌다. 그는 천천히 책상 위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날의 장면, 비에 젖은 여자의 얼굴. 그 얼굴이 여전히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됐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태영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됐군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가 원한다면 모든 걸 잃더라도 솔직히 다 말할 거야? 다음 날 서연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 있대요? 모르겠어요. 사무실은 어딘가 공기가 무거웠다. 지후는 보고서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그녀의 빈자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항구 근처 오래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싸늘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가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까? 아니, 나는 이미 나 자신으로 다시 서 있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지후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 앞에 섰다. 찾았습니다. 서연은 놀라 눈을 떴다. 왜, 여길, 그냥. 당신이 괜찮은지 보고 싶었습니다. 둘 사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바람소리와 파도만이 둘을 감싸고 있었다. 지후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당신이 나를 구했을 때 난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그걸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내 진심이에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믿고 싶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직 따라주지 않아요.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고 따뜻했다. 달빛이 바다 위로 부서졌다. 서연은 잠시 그 빛을 바라봤다. 진실의 문은 열렸지만 그 너머로 나아가기엔 아직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지훈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건 시작이니까. 그들의 시선이 바다 위 달빛처럼 부드럽게 맞닿았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서서히 그들 사이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 밤 이후로 서연의 마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가 자신을 정의하게 두고 싶지는 않았다. 며칠 뒤 서연은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다. 문서를 정리하고 메일을 확인하고 일정표를 맞췄다. 익숙한 일상이 다시 돌아온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오후 수진이 다가왔다. 서연 씨,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걱정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역시 서연 씨답네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연은 자신이 다시 한 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지우는 며칠 동안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회의 중에도 보고서를 보면서도 가끔씩 그녀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뒤에도 그의 표정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다. 한 주가 지나고 한빛재단에서는 지역 아동지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우연히 그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으로 배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직접 현장 조사부터 해야 해요. 팀장이 말했다. 다음 주에 회장님도 현장에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조용히 요동쳤다. 또 만나게 되겠구나.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차분히 준비를 시작했다. 프로젝트 현장은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다. 낡은 주택들이 모여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길은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가 났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나눠줄 물품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흘렀다. 그 순간 그녀는 오래전 자신과 다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나도 이런 도움이 있었더라면 마음이 아릿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그날 오후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골목길로 들어왔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다. 지후였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셨군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지난 시간의 감정이 녹아 있었다. 지훈은 물품 상자를 옮기려는 그녀를 도왔다. 이건 무겁습니다. 제가 하죠.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익숙하다고 해서 항상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우의 눈빛은 진지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건 맞는 말이네요. 봉사가 끝난 후 해질녘 골목길에 붉은 빛이 번졌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안녕히 가세요. 서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우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예전의 어둠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새로움과 빛이 있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의 말에 서연이 물었다. 제가요, 네. 예전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아마 그건 그날 이후로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을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 뜻밖의 상황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따뜻한 어묵 국물 김이 피어올랐다. 회사 사람들과 이런 데는 자주 안 오시죠? 서연이 물었다. 지훈은 웃었다. 예전엔 그랬지만 요즘은 이런 곳이 더 좋네요. 왜요? 사람 냄새가 나니까요. 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도 모르게 말했다. 저도 그 냄새 덕분에 살아왔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냄새가 바로 당신이에요? 꾸밈없고. 진짜 사람의 냄새? 순간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며칠 후 재단에서는 프로젝트 성과 보고회가 열렸다. 서연은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문득 그녀는 손에 든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지후였다. 아직 안 가셨군요. 조금만 더 하려고요. 혼자 남으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이런 밤이 익숙해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책상 앞에 서서 말했다. 서연 씨, 네,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며칠 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서연은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존중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한빛재단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보고회가 끝난 뒤 지훈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젠 진짜로 잘 해내셨네요.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긴 여정의 무게와 새로운 시작의 예감이 함께 있었다. 밤이 되자 서연은 창가에 앉아 다윤의 그림을 바라봤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엄마, 다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림 위에는 아이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엄마는 웃는 게 제일 예뻐요.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그 시각, 지훈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불을 끄고 있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결국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들이마셨다. 달빛이 바다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서연의 미소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지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봄이 왔다. 길가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한빛재단의 창문 너머로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다. 긴 겨울을 지나온 도시도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새로운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로 일은 훨씬 바빠졌지만 그녀는 하루하루가 고마웠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가는 하루였다. 책상 한쪽에는 다윤이 그려준 그림이 있었다. 엄마, 웃어주세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그녀는 힘을 얻었다. 점심시간. 수진이 다가왔다. 서연 씨, 이번 주말에 회사에서 가족 나들이 있대요. 참석하실 거죠? 가족 나들이요? 네. 직원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래요. 회장님도 오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다윤이랑 같이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엔 가야겠어요. 주말. 맑은 하늘 아래 한빛재단의 야외 행사장이 열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풍선, 음악, 웃음. 다윤은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조심히 뛰어. 다치면 안 돼.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많이 컸네요. 서연이 돌아보니 지우가 있었다. 흰 셔츠에 편안한 미소. 그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렇네요. 잠시의 정적.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지후는 아이를 향해 미소 지었다. 이 친구가 다윤이죠? 네. 안녕. 다윤아. 안녕하세요. 다윤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순간 그 미소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과 지후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 자리는 처음부터 당신 것이었어요. 그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 그런 말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여기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희망의 나무 행사가 시작되었다. 각자가 작은 리본에 소원을 적어 나무에 매다는 시간이었다. 다윤이 리본을 붙들고 말했다. 엄마, 뭐라고 쓸까요? 네가 원하는 걸 써봐.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가 웃는 날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 글씨를 본 서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지후가 말했다. 정말 멋진 소원이네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노을이 천천히 공원을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그녀의 곁에 다윤이 잠든 듯 기대 있었다. 그때 지후가 다가왔다. 잠깐 같이 걸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나란히 걸었다. 바람은 부드럽고 벚꽃잎이 흩날렸다. 처음 우리가 만난 날 기억하세요? 지후가 물었다. 비가 오던 날이요? 네. 그날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도요. 둘 다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모든 세월의 무게와 새로운 시작의 가벼움이 공존했다. 그날 이후로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결국 누군가의 손을 잡을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지후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다. 당신은 이미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됐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지후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럼 제 손을 잡아주세요. 잠시의 침묵.
서연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를 감돌았다. 그날 밤 서연은 다윤을 재운 뒤 창가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가 오네. 그날의 폭우와 달리. 이 비는 온화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비가 두렵지 않다. 지후는 집무실 창가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의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그는 문득 휴대폰을 열었다. 서연 오늘 고마웠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지후 고마운 건 제가 더 많아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그의 손끝이 멈추자. 창밖의 빗방울이 점점 느려졌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함께 걷는 길이 시작됐군요. 며칠 후 한빛재단은 새로운 아침을 맞았다. 서연은 다윤의 손을 잡고 출근길에 올랐다. 엄마, 오늘도 웃을 거죠 그럼?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회사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 속에 서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멀리서 지후가 걸어오고 있었다. 둘은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둘은 나란히 걸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따뜻한 햇빛 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불안도, 비도 없었다. 사랑은 구원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서로의 용기로 완성된다.